중학교 3학년 대표값과 산포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하자. 8. 이렇게 이런 결과를 얻었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별량이다. 변하는 양이다. 이 소리야. 이때 우리가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평균은 대략 얼마다. 우리 반 평균은 대략 얼마다. 이런 식의 대표값이야. 반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 으로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는데, 평균은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지?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해서 3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3,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나누는 것. 뭐 아니야? 10, 22, 27, 30, 5, 6, 30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을 해. 3, 3, 4, 5, 7, 8 이렇게 있으면 크기 순서대로 놨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 그래. 근데 이건 자료가 짝수개니까 한가운데에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게 없지. 그럼 가운데에 있는 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중앙값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3, 3, 4, 5, 5 이렇게 되어 있다면 중앙값은 한가운데 있는 이거를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빈값은 3, 3, 4, 5, 7, 8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거, 제일 많이 나타난 거를 최빈값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이 두 개니까 3이 최빈값이죠.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은 3하고 5라고 그래. 이런 경우에 최빈값은 없는 거야. 3, 3, 4, 4, 5 이렇게 두 개씩 똑같이 나타나도 최빈값은 없는 것이다. 최빈값, 중앙값, 평균을 제일 많이 쓰겠지. 그 다음에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5인 걸 기억해.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척도야. 흩어진 정도,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느냐. 산포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흩어져 있고, 산포도가 적다면 평균값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값을 산포도가 적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때 분산과 표준편차를 쓰는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평균이 5였거든. 우선 분산을 하기 전에 그 편차를 먼저 계산해봐. 편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편차라고 하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평균이 5였거든 아까. 평균 5인데 5를 빼면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5에서 5 빼면 0. 4에서 5 빼면 마이너스 1. 7에서 5 빼면 2. 8에서 5 빼면 3.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 이것이 편차야. 근데 이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와. 0이죠. 그러니까 이 편차의 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편차를 제곱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더해버린 거야.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거죠. 그것을 별량의 개수 6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정의한 거야. 분산. 얼마요? 9, 10, 18, 22, 3분의 11 이렇게 분산을 구할 수 있고, 표준편차는
이 분산의 루트 씌운 것을 표준편차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분산. 편차의 제곱의 합을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을 분산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도수분포표에서 뭐 이거밖에 없어. 도수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 구하는 방식이 있겠죠. 20명의 일주일 동안의 TV 시청 시간, 중학생들 20명을 갖다 놓고 일주일간의 TV 시청 시간을 조사했더니 이런 형태로 나타났어. 0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4명, 4시간에서 8시간 9명, 8에서 12시간 5명, 12에서 16시간은 2명 이렇게 나타났죠. 이때 이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하고, 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0, 10, 28, 14 이렇게 되지. 이걸 계급값이라 해. 이때 평균은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곱해. 왜냐면 이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게 2시간인데 그런 사람들이 4명이 있기 때문에 편차를 전부 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계급값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플러스 6의 제곱 평균을 빼야지. 아까 평균이 얼마였어? 평균을 먼저 참 구해야지. 평균 구하는 거지. 정신이 없어. 평균은 2 곱하기 4 플러스 6 곱하기 9 플러스 10 곱하기 5 플러스 14 곱하기 2. 이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간은 14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2명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를 다 도수를 곱해줘야 돼.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도수의 총합 20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한다. 얼마야? 54, 50, 28, 8, 28에 16, 20, 140, 7이네, 7. 평균 7시간은 보는구만.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이네. 7. 평균을 구했지.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니까, 여기서 편차는 얼마냐면 계급값을 대표하는 2에서 7시간을 뺀 마이너스 5가 편차야. 이걸 제곱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4명이 있다는 거. 플러스 6에서 7 빼면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9명 플러스 10에서 7 빼면 3 제곱 곱하기 5 플러스 14에서 7 빼면 7의 제곱 곱하기 2. 이거를 별량의 개수 20으로 나눈 값을 분산이라고 해. 분산. 계산해봐. 그 다음에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을 우리는 표준편차. 분산에 루트 씌운 것을 표준편차라고 한다. 알겠죠? 중학교 3학년의 첫 번째 단원 한 20분 이렇게 설명 들으면 기본적인 원리, 개념 원리를 전부 알 수 있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중3 한 학기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들으면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 정의로부터 성질들을 증명을 다 해놨죠. 부디 도움이 되기 바래.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문제 한두 개씩 풀어주는데 문제풀이는 나중에 그 시간이 좀 할 게 많아서 다 하고 나면 문제풀이를 올려드릴게. 이런 문제가 있죠. A, B, C, D의 평균이 5다. 이때 그러면 8, A, B, C, D, 10의 평균은 얼마냐? 풀이라고 쓰고. 이런 쉽죠? 그럼 A, B, C, D의 평균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5로 나누어서 4로 나누기. 별량의 개수가 4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0. 그 다음 뭐 이건 알았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 더해야지. 8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6분의 8 18에다가 요게 20이니까 20 그러면 6분의 38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지. 쉬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도 있어. A, B, C의 평균이 5이고 분산이 평균이 4고 분산이 25다. 이랬을 때 이 자료의 성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똑같이 이를 더하면 이 자료의 평균 분산은 어떻게 될까? 혹은 2배를 곱했을 때 이 자료의 평균 분산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평균 분산은 어떻게 변하나? 똑같은 상수를 곱했을 때 평균 분산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우선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고, 그다음 분산 A-4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C-4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합의를 3으로 나누는 것이 분산이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 4, 10이기 때문에 이 식은 사실상 여기서 이 식을 전개해서 놓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 기억해. 이런 풀이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첫 번째 문제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의 평균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자.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도 구해야 되니까 평균은 3분의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그럼 이거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니까 12 플러스 3, 15, 5가 돼. A, B, C의 평균이 4인데 1씩 더했으니까 평균이 5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지. 알겠지? 분산도 마찬가지야. 분산은 여기서 평균을 빼야 돼. A 플러스 1에서 5를 빼면 A-4의 제곱이 돼. B-4의 제곱이 돼. C-4의 제곱이 돼서 3으로 나누면 역시 이걸 그대로 갖다 써서 이렇게 돼서 분산은 변하지 않는다. 흩어지는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자료에 똑같은 값을 더했기 때문에 흩어지는 정도, 산포도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자료에 똑같은 값을 곱했어, 이렇게 이 C의 평균과 분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를 조사해보자. 풀이라고 쓰고, 평균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2C를 3으로 나누니까 얼마요? 3분의 2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10이니까 8이야? 3, 4, 12, 8이 됐지. 그러니까 ABC의 평균이 4면 똑같이 2를 곱하면 평균은 2배로 늘어난다. 이해가 가지? 그럼 분산은 3분의 2a 마이너스 평균을 빼야지. 평균을 뺀 거 이게 편차야. 제곱을 더해야 돼. 8의 제곱 2c 마이너스 8의 제곱 이게 분산이야. 근데 이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3분의 2를 밖으로 빼. 그러면 4로 나와야지. 제곱해서 이렇게 돼. 2a-8의 제곱은 2의 a-4 전체의 제곱이라서 4의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4의 b-8의 제곱 4의 c-8의 제곱 c-4의 제곱 4의 제곱 4 이렇게. 그럼 4가 앞으로 나가면 3분의 요것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25가 돼서 100이 된다. 분산의 특징은 뭐냐면 분산의 특징은 자료의 ABC의 분산이 25면 자료의 2배를 곱했다 그러면 똑같이 2배를 곱했으면 2의 2를 곱했으면 2의 제곱을 곱해줘야 돼. ABC의 분산에 2를 제곱한 값을 곱해서 분산은 100으로 커진다는 거지. 자료가 있을 때 어떤 수를 일정하게 곱하면 분산은 더 커진다. 더 흩어지는 거지. 값이 뽕뽕 커지니까. 어떤 상수를 더했을 때 분산은 변함이 없고 평균은 그만큼 더해주고 곱했을 때 평균은 여기에다가 2배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분산은 2의 제곱 곱하기 2분산을 해라. 문제 몇 개 풀어보면 책에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이상.